네, 잘 쉬셨죠? 이제 6번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큰 근이 이거의 근이다. 어떻든 두 근이 뭔지는 찾아야 되니까 풀어보겠습니다. 3x의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7은 0이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 먼저 하셔야겠죠? 1, 3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 3에. 그다음에 7은 또 1, 7밖에 없죠. 다행히 3과 7은 소수니까 이 약수로 쪼개는 게 몇 종류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 7이 돼야지만 3 더하기 7 돼가지고 10이 나오겠죠. 즉, 이 식은 x 더하기 1 곱하기 3x 더하기 7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인도 하셔야겠죠? 맞습니다. 자, x값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를 0이 되게 만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돼서 얘를 0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비교한다면 얘가 좀 더 크겠죠. 음수 세계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크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바로 이것의 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 빼기 a 빼기 1이니까 이것만 해도 0이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a 구했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작은 근. 작은 근은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이 녀석은 2bx 더하기 bx 제곱 이퀄 4x 플러스 21의 근이래요. 그럼 근은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해야겠죠? 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은 대입이 근데 좀 거지 같네요. 아이고, 분수라 가지고 좀 이쁘게 좀 주지. 이쁘게 꼭 이렇게 줬어야만 했나? 방법이 없어요. 대입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 계산 문제 아니잖아. 근데 왜 계산을 복잡하게 줬지? 네,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14b 더하기 9분의 49b. 그죠? 는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4, 28 더하기 2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계산 마저 하겠습니다. 정말 까다롭다. 네, 진짜 싫으네.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63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28을 빼버리니까 3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이거 9하고 또 약분도 안 돼요. 정말 이렇게 가야겠니? 자, 그러면 이것도 9분의 3 곱하면 3에다가 3, 42 더하기 49를 해서 b가 되는 거니까 9분의 7b가 3분의 3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b 값 자체는 3분의 35 곱하기 7분의 9가 되는 거니까 7, 5, 35, 3, 3, 5, 9, 15가 되네요. 네, b 힘들게 구했습니다. b는 15예요. 자, 그러면 문제 묻는 게 a 더하기 2b니까 뭐 a는 하나만 하고 얘 2배 하면 되겠죠? 얘는 0이고 얘는 15였으니까 30이 되겠죠. 답은 30이 됩니다. 자, 뭐 계산만 복잡하지 사실 그냥 여기서 끊어도 될 걸. 굳이 이걸 대입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켰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입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자, 됐죠? 뭐 계산 틀렸나? 확인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7 맞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4, 9분의 49,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뭐 틀린 게 없습니다. 네, 점검 됐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7, 5, 3 됐습니다. 자, 그럼 6번까지 됐고요. 7번 갑니다. 자, 중근을 가는 2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라. 즉, 인수분해를 했을 때 완전 제곱이 될 수 있는 것. 제일 간단한 거는 아예 바로 기억 같은 경우예요. 기억은 뭐냐? 얘는 x제곱 이퀄 64. 사실 뭐 인수분해를 잠깐만요. 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 볼게요. 중근. 이거는 근데 중근은 아니다. 이거는 저기 제곱꼴이 아니니까 0이 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8, x 빼기 8은 0이 되니까
x값 자체가 풀마 8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무리수 제곱근 구할 때 이미 했던 거잖아요. 제곱이 64 나오는 거니까 풀마 8 되는 거 알겠죠? 루트 64. 자, 이거는 중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죠.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정돈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이항하면 마이너스 12x. 그다음 넘기면 더하기 36이 0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6의 제곱이 0이 되는 거 알잖아요. 따라서 x값은 6이라는 공통근을 갖겠죠. 네, 중근. 중근을 가지니까 얘는 중근 갖는 게 맞습니다. 한 종류밖에 없어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기억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지만 자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 2x 제곱 더하기 2x가 좌변이고 우변을 갖다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는데 자 정산하게 되면 좌변으로 모두 이항하면 더하기 8x 그 다음에 더하기 9가 됩니다. 빼기 9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한다면 1, 1에 1과 9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8이 나오니까 얘는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9는 0이 되니까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건 서로 다른 두 근이지 같은 중근이 아니죠. 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보면 얘는 일단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x 빼기 3에 완전 제곱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x값은 3이라는 공통 그 중근을 갖겠죠. 자, 리을도 한 종류의 근 중근을 갖게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리은과 리을 두 가지가 됩니다. 요거 딱히 어려운 거 없고요. 여러분이 인수분해했을 때 중복돼 가지고 이 제곱식이 된 값이 0이 되느냐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얘는 제곱이 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제곱근에 따라서 풀마 두 가지 갖는 거 확인되시죠? 자,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데입니다. 중근을 갖는데 얘만 보고서 사실 여기서 여러분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얘하고 얘만 보시면 돼요. 어차피 A, B는 변수기 때문에 얘를 따라서 맞춰줘서 중근만 갖게 하면 되거든요. 즉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x제곱 더하기 6x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9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x 더하기 3의 제곱과 형태가 될 수 아니겠어요? 요 6이 그 힌트가 되겠죠. 이거에 2배 돼서 6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3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값이 바로 9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의 더하기 1 값이 9가 먼저 돼야 되고 자 그럴 경우는 이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때 그는 뭐가 돼요? x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값이 바로 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값은 얼마냐면 여기서는 a값이 4가 될 거고 여기선 b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겠죠. 자 끝났어요. 두 개를 갖다가 더하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더하면 4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체로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고 완전 제곱식 역시도 여러분이 인수분해 공식을 확실하게 전개공식 통해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일치한 계수만 갖고도 제곱식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등호 이건 사실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걸 통해 가지고 A 값과 B 값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았죠. 자, 8번 이렇게까지 별로 어렵지 않게 소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약간 추가 응용을 아까 잠깐 끝냈지만 조금 더 있으니까 다시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이 파트가 사실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좀 이 수업이 좀 충실하게 하려고 문제 조금 더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좀 같이 이런 유형도 나오는구나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 두 1차식 곱이 이렇게 성립할 때 A, B는 정수랍니다. 정수.
자, 정수인데 그때 이제 그럼 A, B가 더한 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기 전에 식을 좀 더 핸들링을 좀 다듬고자 완성하고자 하는 문제니까 잘 보십시오. 일단 이게 전개에서 얘가 나오는 것까지는 뭐 힌트가 안 돼요. 뭐 AX, BX니까 뭐 당연하게 나와요. 이건 A, B 값이 뭔지를 알아내는데 어떤 단서도 못 줘요. 유일한 단서는 이거예요. 그럼 뭡니까? A와 B 곱한 상수값이 10이 나온다는 거죠. 즉 A 곱하기 B가 10이라는 게 유일한 단서예요. 그리고 A, B는 정수라는 거. 자, 그러면 곱해서 10을 만드는 A, B 쌍 중에 합이 제일 클 경우는 뭐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문제가 좀 별게 아니죠.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 유형이라 그래요. 그럼 자, A, B가 될 수 있는 것. 일단 A, B는 둘 다 음수가 돼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제일 큰 거니까 굳이 음수일 걸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양인 경우로만 먼저 할게요. 그것만 저 한정해서 할게요. 그럼 이게 10이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1, 10도 되고 그 다음에 2, 5도 되고 더 없죠. A, B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는 없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놔도. 그러면 A, B 될 수 있는 쌍이 얘가 뭐 1, 10이 돼서 더해서 11이 나오거나 아니면 2, 5가 돼서 더해서 7이 나오거나 A, B가 뭐 뒤집힌다 하더라도 더한 값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가장 큰 값은 뭐가 됩니까? 11이 되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10과 1이 돼가지고 11이 되겠죠. 네, 괜찮죠? 자, 뭐 여러분 이건 뭐 하나 알면 팁인데 어떤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할 때 두 개를 더한 값이 제일 크려면은 그 간격이 제일 크면 제일 커요. 간격이 작을수록 줄어들어요. 같을 때가 제일 작아요. 합이. 요거 뭐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냥 배우겠지만 지금 알면 좋긴 해요. 그래서 10이 나오는 경우는 1, 10이 제일 간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합이 제일 커지게 돼요. 11. 자, 1번 이렇게 풀고요. 괜찮죠? 뭐 그냥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곱이 주어졌을 때 정수 범위에서 합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요것도 참 잘 나오죠. 네. 연습 삼아서. 자, 어떻게 했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란 녀석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입장에서는 두 개를 빼주면 되는 거고 이거의 제곱에서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이거의 이제 원형은 여기서 배웠죠.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하려면 2AB가 더해져야 되고 이렇게 돼도 2AB가 더해져야 되고 이렇게 가면은 2AB 빼줘야 되고 이렇게 가도 2AB 빼줘야 되고 한 번에 가려면 4AB 더해줘야 되고 한 번에 내려가려면은 4AB 빼줘야 되고 이 AB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XY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역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죠. 그럴 때는 이 곱한 값이 사실상 약분되기 때문에 숫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두 계단 올라가면 1층 그렇죠? 2층에서는 두 계단 내려가면 1층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자, 아무튼 간에 문제에서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5라는 걸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5의 제곱에서 빼기 2가 바로 이 값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3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유형도 되게 잘 나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그냥 기본형 문제로 시험 때 좀 곧잘 나오죠. 자, 2번 됐고요.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AB인 직사각형 ABCD에서 A와 B로 되어 있죠. 여기서 A, B의 길이가 아니고 이 변 AB가 EB에 오도록 이걸 이렇게 접었어요. 이 선을 중심으로 접었어요. 이렇게. 자, 접었고 그 다음엔 또 얘도 접는데 이 D가 H에 오게끔 그래서 이 선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접었어요. 자, 접었을 때 이때 그 HECG의 넓이 이 녀석을 또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서 필요한 여기선 도형이 되겠죠. 그 도형의 면적을 표현하는 식을 이제 핸들링하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단서를 보게 되면은 얘가 b라고 했으니까 얘의 변이 1로 붙었으니까 이 길이도 b가 되겠죠. 그렇죠? 얘가 1로 오게끔 이렇게 접었으니까.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느냐? 얘가 b면 여기도 b가 될 거예요. 이것도 b니까 원래 이 전체가 a였으니까 얘는 a에서 b를 뺀 길이가 되겠죠. 자, a에서 b를 뺀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접히면 이렇게 접히면 요 길이, 요 변은 이 변으로 올 겁니다. 얘가 일로 오면서 얘가 접히면서 이렇게 붙을 테니까. 자, 그럼 바로 요 길이도 a 빼기 b가 되겠죠. 얘하고는 똑같은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럼 끝났어. 요 마지막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b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쵸? 이 길이는 전체 길이 b에서 요 길이인 a 빼기 b를 빼면 되니까 네, 이 b 빼기 a가 됩니다. 요 길이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아까 구했죠. a 빼기 b였어요. 자, 그럼 넓이 구하는 건 끝났죠. 요 HECG의 넓이는 가로가 a 빼기 b, 세로가 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만 하면 되겠죠. 전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보니까 그냥 할게요. 자, 2ab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ab. 자, 이제 이걸 싹 정돈 좀 하면 a 먼저 쓸게요. a 먼저 쓸까? 네. 마이너스 a제곱에 위에 계산하면 더하기 3ab 동량이죠. 그다음 마이너스 2b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기권 맞췄더니 또 순서가 또 다 틀어졌네. 뭐 상관없어요.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으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돈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얘도. 근데 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접으면 어느 변이 어느 변으로 똑같은 길이가 가느냐, 포개지느냐. 에서부터 각 변의 길이를 갖다가 하나씩 접근해 찾아가시면 네, 가로와 세로 길이만 알면은 우리는 웬만한 도형의 넓이는 다 표현할 수가 있죠. 단 그게 이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돼서 전개를 해야 된다는 응용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랬잖아요. 보통 면에서는 2차원이 되기 때문에 제곱이 보통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다 제곱식 나오죠. 결국 우리는 선이 아니고 이제 2차원 면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괜찮죠? 3번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이런 유형 잘 나와요. 다음 4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그 2차원을 다루기 시작하려면은 이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능수능란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추가 응용을 계속 좀 더 풀리는 이유기도 해요. 지겨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잘해야지만 나중에 편해져.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약간 무슨 태극기 문양 같죠? 이런 문양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럼 짜증나네 이러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아래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요 부분 있죠? 요거. 요 꼬리 부분을 홀라당 옆으로 뒤집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결국 우리는 이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좀 할만하죠. 자, 계산해 볼게요.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요 지름이 얼마냐면은 a 더하기 b예요. 맞죠? a 더하기 b예요. 이게 b고 이게 a니까 b 더하기 a가 바로 요 지름이 돼요. 요 녀석에. 그렇죠? 네, 거기에서 얘만 빼면 돼요. 얘만.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지름이 a짜리예요. 괜찮죠? 별거 없죠.
뒤집으니까 아니면 막 이거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하고 해야 되는데 관계 없어요. 이 여기도 A고 여기도 A니까 뒤집어요. 뒤집으면 원에서 원 하나 뺀 거예요. 그럼 좀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큰 원 넓이 구할게요. 얘는 지름이 이거니까 파이 r 제곱에 따라서 반지름은 이 지름의 절반이 반지름 되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 이 원의 제곱이 원의 크기가 돼요. 넓이. 자, 그 다음에 안에 작은 거. 안에 작은 거는 지름이 A니까 반지름은 2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갖다 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요 색칠된 구멍 뚫린 요 원 사이즈가 넓이가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파이로 묶어서 2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분의 A의 제곱이 될 테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좋아하는 제곱 합차식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 얘는 뭐 2분의 2A 더하기 B 얘는 없어지니까 2분의 B 굳이 전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귀찮지만 전개 그냥 할게요. 4분의 1 밖으로 그냥 뜯어낼게요. 4분의 1에 B의 제곱 더하기 2AB 파이가 되겠습니다. 4분의 B제곱 더하기 2AB 이거 전개한 거죠 그냥. 뭐 더 깔끔하게 되진 않겠네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정리 과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서 결국에는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다. 지름이 A 더하기 B짜리 원의 넓이에서 지름이 A짜리 원의 넓이를 빼면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만 나타낼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4번. 네, 괜찮아요? 네, 정리 좀 해주시고요. 넘어도 괜찮죠? 좋아요. 자, 5번 합니다. 자,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 2차식을 이렇게 놓을 수 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할 때 P제곱분의 Q 비율을 구하라. 자, 뭐가 되게 좀 많아 보이죠?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좀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계속 문제가 방정식은 아니에요. X값 구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런 이제 등식이 들어가 있는 2차식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갖다 찾아낼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갖다 전개할게요. 9x의 제곱 더하기 6kx 더하기 k제곱이 9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q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건 뭐 같으니까 됐고, 이게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일차항계수와 상수항계수로 같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6k라는 값이 2p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 k제곱이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pq의 서로의 사이의 관계는 모르지만 p 녀석이나 q 녀석이나 전부 k란 녀석과 관계식을 이루고 있죠. 이런 걸 이제 그 연결해주는 매개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다리를 놔주는 그런 주선자가 되는 거예요. K에 대해서 우리가 PQ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P는 3K로 넣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Q는 보다시피 그냥 K제곱으로 아예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PQ가 서로 간의 관계는 모르지만 중간에 다 K란 녀석을 가운데 연락망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연결망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다 K로 바꿔줄게요. P가 3K니까 얘는 3K 통째로의 제곱이 될 것이고, Q는 K제곱이라고 놨으니까 그냥 K제곱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따라서 9K제곱분의 K제곱이 되니까 9분의 1이 되는 것 알 수 있겠죠. 어때요? 결국 K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K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사실 뭐 K가 0이면 할 필요도 없죠. 다 0대인데 뭐 의미 없죠.
그러니까 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니까 9분의 1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9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문제를 봤을 때는 PQ를 어떻게 구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라고 하지 말고 이게 K라는 중간 녀석으로 다 연결이 돼 있구나. 그러면 그걸 이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매개하고 있는 변수예요. 매개 변수인 K로 바꾸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비율값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다음에 6번 하겠습니다. 연속하는 세 정수가 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22가 클 때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우리가 뭐라고 놓습니까? 뭐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x 빼기 1과 x와 x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로 놓는 게 좀 더 좋죠. 네, 이제 나중에 뭐 하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뭐 이제 1차 방정식 활용할 때도 이렇게 놓은 게 더 낫다라는 거는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이제부터 이제 2차 형태로 나옵니다.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22가 더 크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조금 그 뒤에 나올 만한 문제긴 한데 요거는 좀 일단 나온 김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 왜냐하면 2차 방정식 같지만 2차는 아니어서 넣었어요. 약간 페이크야. 원래 2차가 되면 여기다 못 넣는데 보면 알겠지만 2차가 안 돼.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없어지고요. 3x가 21 되니까 x는 7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7이니까 여기가 7이면 얘는 6이고 얘는 8이 되겠죠. 자,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니까 다 더하면은 2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15에 6이니까 21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이게 0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x제곱이 사라지지 않아서 2차로 되는 경우는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나와요. 근데 얘는 이게 없어지니까 조금 간단한 버전으로 미리 맛 좀 보라고 넣었어요. 어차피 여러분이 이 범위 시험 볼 때는 2차 방정식을 얼추 보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 뭐 요 정도까지는 몰라도 미리 좀 예습 삼아서 건드릴만 하다 싶어가지고 어차피 2차는 안 되니까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거는 1차 방정식 때 많이 했던 거고 거기에 지금 약간 이렇게 잠깐 2차가 될 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2차식이 되더라도 이제는 쫄지 말라는 거죠. 다음 봅니다. 7번. m과 n이 자연수일 때 7로 나누어 나머지가 3, 4인 수를 각각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사실 7로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면은 이게 없으면 되겠죠. 7의 배수면 되겠죠.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 꼬리가 달려있다는 거니까 그 꼬리가 바로 나머지 3과 4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간에 그건 뭐 나중에 뭐 다시 보셔도 되고 각각의 수가 이것과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 두 수의 곱을 7로 나눌 때 두 수의 곱이니까 7m 더하기 3과 7n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두 수의 곱을 일단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7의 제곱 49 m 곱하기 n 더하기 7을 갖다가 아예 모양이 나온 형태로 써줄까요? 네. 7 곱하기 7의 mn 그 다음 더하기 3 곱하기 7 4 곱하기 7이니까 7로 묶으면 3n 더하기 4m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21에 28이니까 21, 28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3, 4, 1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7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7로 나눌 때 나머지라는 건 7로 묶었을 때 묶이지 않은 나머지는 뭐가 되느냐는 건데 지금 여긴 다 7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7로 묶을 수가 있어요. 7mn 더하기 3n 더하기 4m으로 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녀석 볼게요. 우리가 7로 나누려면 나머지는 7보다는 작아야지만 돼요. 얘는 12이기 때문에 7을 한 번 더 묶어낼 수 있어요. 즉 얘는 7 더하기 5가 되니까 7을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리고 5만 안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7의 2배수라는 거죠. 7 곱하기 얼마. 바로 이 식은. 그리고 5가 남는다 이 뜻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32를 갖다가 7로 묶으면 7, 4, 28,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놓은 것처럼 바로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게 요거에 해당될 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에 해당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7로 나누면 이만큼 묶음이 나오고 7보다 작은 4개의 낱개가 남는다는 것처럼 이 식을 7로 묶으면 이렇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5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나머지는 5가 됩니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얘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계속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응용반이지만 이렇게도 문제가 나온다.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거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신 문제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고 더 안 되면은 좀 코칭 선생님, 온라인에서는 코칭쌤 아니면은 본원에서는 이제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거나 밑에 자습실 쌤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자, 7로 나눈다는 건 7로 이렇게 묶었을 때 이게 몫이 되고 여기 몫이 되고 그 7보다 작은 떨거지가 더해지게 되면 그게 나머지가 됩니다. 12는 7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5가 나머지가 되겠죠. 자, 다음 8번. 이거 저 반씩 실수한 문제가 있겠죠? 반씩은 아니구나. 자, 용중이 혼자 잘못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전개를 했답니다. 전개를 해야 되는데 얘를 잘못 봤대요. 잘못 보고 이 전개해선 값이 4a제곱 나온 거 봐서는 이 값을 a로 잘못 봤대요. 즉 a x 빼기 1, 그 다음에 4x 더하기 3으로 보고서 이렇게 전개를 했대요. 자, 그럼 그렇게 전개한 결과가 4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3a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게 여기서 지금 나온 얘랑 똑같대요. 그럼 이건 왔다리 갔다리 보면 단서가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이 값이 2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 값이 2가 된다는 거니까 a 값은 2가 돼야겠죠. 6 빼기 4가 2가 나오니까. 자, a가 2고 b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b 값 마이너스 3, a 값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 x 빼기 3이 되겠죠. 전개식은 뭐 쉽죠. x제곱에 2x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6. 그냥 바로 1번으로 대기하고 있네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네, 이것도 시험 때 종종 나오는 식의 전개 관련한 응용 문제가 되겠죠. 네, 이거 이제 이 정도는 좀 할만하죠. 앞서 한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죠?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죠? 식의 계산할 때 전개곡식 중에 어떤 게 제일 편하냐, 적절하냐. 자, 얘 같은 경우는 1000 더하기 4가 좋을 거고, 그렇죠? 1000 더하기 4에 제곱하는 게 맞으니까 이걸 쓰는 거 맞죠? a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999 같은 경우는 1000 빼기 1의 제곱이니까 a 빼기 b제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1 곱하기 54는 합차를 쓰려면은 이 중간값이 계산이 간단한 값이 나와야 돼요. 끝자리가 0으로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수를 구하기가 되게 간단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가운데 값이 소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 52.5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52.5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거예요? 52.5 빼기 1.5, 52.5 더하기 1.5 계산하실 거예요? 그럼 52.5 제곱도 힘들고 1.5 제곱도 힘든데 이건 의미가 없죠. 얘는 그래서 합차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50 더하기 1, 그 다음에 50 더하기 4를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이 아니라 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형태의 꼴의 전개 공식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틀렸어요. 디귿은 안 돼요. 다음 리을. 리을이야말로 사실 얘는 가운데 값이 70이니까
70 빼기 1, 70 더하기 1로 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얘는 그래서 얘가 오히려 디귿 나와 있는 이 합차식을 써야 되고 디귿이 오히려 이 리을에 나와 있는 x 더하기 a 곱하기 x 더하기 b를 써야겠죠. 디귿과 리을이 서로 어긋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역과 니은 두 가지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할 만하실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앞서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지는 않네요. 다음, 인수분해를 옳게 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옳게 한 것은 네,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묶어주라. 분배법칙이죠. 다만 이 부호가 틀렸네요. 이게 3 빼기 y가 돼야겠죠. 이 부호가 틀렸어요. 이게 빼기가 됩니다. 빼기. 다음에 얘는 뭐 우리가 8, 5, 40인데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반대가 돼야지만 5x에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복잡한 형태였죠. 1, 3에 여기가 2, 1 나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야지만 마 6에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x 빼기 3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틀렸습니다. 실제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맞은 게 없네요. 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네, 4 빼기 3. 이건 더하기가 안 됩니다. 이게 빼기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가 되는 거 아시겠죠? 뭐야, 아직까지 맞은 게 없는데요? 맞은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지금 개수가. 자, 이게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개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마이너스 5y 더하기 3x 마이너스 5y 빼기 3x를 놓는다면 합차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25y 제곱, 이거 제곱하면 9x 제곱, 이거 뺀 거겠죠. 맞네요. 얘만 맞습니다. 야, 뭐 맞는 게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그쵸? 찾아보니까 지금 맞는 게 별로 없는데요. 지금 그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하나입니다. 네, 1번이에요. 10번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연습 삼아 여러분 해보시라고 내는 거고. 자, 복습 문제죠? 그다음 11번 볼게요. 자, 아까 비슷한 거 했는데 이거 일단 요 자체 루트 안의 식은 x 빼기 x분의 1 제곱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x분의 1 제곱 되는 거 알고 있겠죠? 왜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나올 거고 빼기 2인데 더하기 4니까 더하기 2가 생기니까. 즉 지하 1층에서 4계단 올라가면 네, 지상 2층. 그 다음에 네, 지하에서 4계단, 그 지상 2층에서 4개 빼면 지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됐겠죠? 자,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 x 빼기 x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x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범위 찾으셔야겠죠. 0하고 1 사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 범위에 있는 제일 만만한 숫자를 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x를 2분의 1짜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얘는 x분의 1은 2가 됩니다. 더 크죠? 얘가 더 커. 얘는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는 둘 다 양수니까 뭐 더하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x 더하기 x분의 1. 그거를 빼기 때문에 여기서 x분의 1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곧잘 나오는 문제고 학교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식의 변환을 잘 할 수 있느냐. 게다가 추가적으로 제곱근의 루트에 제곱되는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절대값 풀이하는 것까지 다 짬뽕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시간이니까 딱 한 문제만 더 하고, 네,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변의 길이가 x, y인 두 정사각형이 있는데 둘레의 길이의 차가 8이래요. 얘 둘레는 4x가 될 거고 얘 둘레는 4y가 되겠죠. 그 차이가 8이래요. 그 다음 넓이, 얘 넓이는 x제곱이 될 거고 얘 넓이는 y제곱이 되니까 그걸 뺀 결과가 28이래요. 자, 어때요? 별거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는 x 빼기 y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x제곱 빼기 y제곱이 28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 빼기 y 곱하기 x 더하기 y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 아니까 이게 2잖아요. 이게 2라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이 얼마야? 1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끝났어요. x 더하기 y가 24예요. 24가 아니고 14예요. 14니까 둘레의 길이 합을 구하라는 게 뭐예요? 아까는 둘레의 길이 차였잖아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4x하고 4y를 더한 값이 얼마냐를 묻는 거예요. 차가 이거니까 둘레 합은 이거가 되겠죠. 끝났죠? 이게 14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4가 4배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56이 답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56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뭐냐? 네, 이렇게 기하적인 그런 응용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식의 핸들링, 거기에 이제 2차식도 등장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때 쫄지 마시고 이 두 개만 보더라도 이 두 개를 잘 살펴보면 물론 뭐 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공식상 딱 눈에 들어온다면 이게 2라는 거네. 이 블록 값이 2니까 이 값은 14가 되야겠구나라고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느냐, 응용력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나머지 잔여 문제들은 제가 수업 중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 녹여서 풀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